주관절통, 심포와 관계된 주관절통은 경락병이잖아요. 그러면 곡택 부위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양경락에서는 움직일 때 아파 유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 경화혈이잖아요. 화혈. 그런데 음경락에서는 움직일 때 아파 유토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 형화혈이에요. 토혈, 화혈 조합인데, 근데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특별히 접경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음경락에서. 그러면 수고름 심포의 접경은 족소음 시인이에요. 그러면 수고름 심포의 곡택이 아파요. 주관절이. 그러면 수고름 심포의 접경 관계는 족소음 시인이에요. 그러면 주관절의 대응이 슬관절이잖아요. 그래서 곡택이 아프면 곡택과 함께 음곡을 조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접경을 이용한 경락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또 움직일 때 아프면 체중 절통을 치료하는 유혈을 써야 되는데 수고름 심포에서는 대릉 태백 대신에 내관 공선을 쓴다 그랬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수소음 심에서는 주관절이 아프면 음소의 쪽으로 아픈데 역시 움직일 때 아프면 토혈 조합, 유토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화혈 조합인데 주관절 쪽으로 아프면 음소혈 아프잖아요. 그러면 접경 관계로 써요. 5장에서는. 그러면 수소음 심과 접경 관계는 족태음 비경이에요. 그래서 주관절이 아파도 수소음 심 쪽으로 가면 음소의 음능천 이렇게 간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화병. 화병은 뭐냐면 실정, 희노애락, 애경공 하는 이 7가지 정지가 원인이 돼서 병을 일으킨 거예요. 화병은 전중의 아픔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너무 아프면 피를 빼도 되고요. 물파스 발라도 되고요. 흰심파스 며칠 붙였다 뗐다 해도 많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병은 열이잖아요. 그러면 전중 아픔이 뚜렷하면 한열 편차를 조절하는 중충대돈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전중 아픔은 중충대돈으로 상당히 반응이 빨라요. 48세 여자 화병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본인이 화병이라는 걸 알고 있네요. 화병은 한방에서 칠정병이라 그러고요. 기분이 잡쳐서 생긴 병이라서 기병이라 그러고요. 한의사들은 그걸 화병이라 그래요. 민간인들은요.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고 하여간 이 가슴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 진단해보는 거죠. 이거 화병이구나. 전중 눌렀더니 아파요. 그러면 수고름 심포. 화병은 열이니까 중충대돈.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이 삐었어요. 가운데 손가락에 관절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손가락들이 여러 개가 저려요. 그런데 수고름 심포라고 의심이 돼서 복모혈을 눌러보니까 전중이 뚜렷해요. 가운데 손가락 탄발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충대돈 써보고 그 다음에 내관 공선 쓰는 거죠. 만일에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요. 급성 염자로. 그러면 화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고름 심포의 노궁, 접경 관계인 족소음 시인의 연곡을 써주는 거예요. 저도 이 가운데 손가락을
총통을 공부한 뒤에 몇 사람 해봤는데요. 잘 듣더라고요. 잘 안 구부러져. 그러면 내관 공손, 대릉 태백 대신에 쓰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쑤셔. 그러면 화열조합을 써야 되는데 노궁 연곡으로 가는 거고요. 가운데 손가락 여러 사람 해봤는데 상당히 잘 들어요. 그 다음 제 경험인데요. 제가 10몇 년 동안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가 열감이 있다 그랬죠. 이 열감을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가 팽팽해지면서 놓아두면 손톱 밑에서 냄새도 나요. 열이란 뜻이잖아요. 또 실제로 열감도 느껴져요.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못하다가 이거 제가 결국 잡았어요. 총통에서 한열 편차구나. 그래서 중충대둔을 놓았더니 중충하고 곡택을 놓았어요. 심포열로 보고 열을 떨어뜨리는 중충, 열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주는 곡택을 놓았더니 딱 2개만 놓았는데 정말 한두 번에 나은 거거든요. 요즘도 가끔 그런 느낌이 오려고 그러면 중충 하나만 놓아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2번 돌리면 또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 어떤 분이 손가락 2번째, 3번째, 4번째가 절이 돼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보니까 심유, 거름류 등 견갑 간부에 아픔과 고결물이 잡힌대요. 그리고 전중도 아프대요. 그러면 심포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내관 공손,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아픔도 뚜렷했기 때문에 중충대둔을 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2번 만에 엄청 좋아졌다고 전화가 오대요.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암침법에서는 발바닥이 아프면 노궁사, 손바닥이 아프면 용천사, 이 처방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처방이 나오게 되느냐면 수고름과 족소음은 접경 관계예요. 발바닥은 족소음, 손바닥은 수고름이에요. 실제로 해보니까요. 사람이 많이 걸으면 발바닥이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통증은 열이에요. 발바닥에 통이 생기면 열이잖아요. 그러면 화해를 써야 되죠. 그런데 접경 관계인 수고름 심포경에 노궁을 사하면 발바닥에 열감과 함께 찢어지게 아프면 잘 듣는다. 그 다음 저혈압은 그런 식으로 심장하고 똑같아요. 저혈압은 음혈 부족인데 수고름 심포 쪽에 반응이 뚜렷하면 혈액을 늘려주는 수혈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손발의 땀. 손발의 땀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중이나 앞통이 뚜렷하면 수고름 심포로 보고 땀은 수기상역이니까 수혈을 사해준다. 만일에 한열 편차가 있으면 목혈 조합 써준다. 그 다음에 두통현은 어떤 환자가 왔는데 전중 앞통이 뚜렷해요. 그런데 목구멍에 가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래가 몸에 있으면 이 명치 어디에 있으면 특징이 속이 매식매식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요. 이걸 담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담음이란 말이 죽었다 깨나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참얼미 생각해 보세요. 참얼미라 하면요. 차에서 흔들리다 보면 명치 아래에 막 가래가 습이 명치 아래에서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식미식하다 그러고 토할 것 같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또는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가슴도 답답하다 그러고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보이지 않는 가래예요. 그걸 담음이라 그런다고 했어요. 심포 전중압등이 뚜렷한데 가슴이 답답하고 미식미식하고 어지럽고 목구멍에 가래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관 공선이죠. 여기에 한절 편차가 있으면 중충대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체하면 답답해요. 그런데 체했다는 뜻은 기가 체했다는 뜻이에요. 기가 체하면 가래가 쌓이기도 하고요. 밥이 체하기도 하고요. 똥이 체하기도 하고요. 죽은 피가 체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원에 뭐가 잡히면 어혈이라 그러고 천추에 뭐가 잡히면 변비라 그러고 중안에 뭐가 잡히면 식체라 그러고 명치 아래 뭐가 잡히면 이것도 책이에요. 그러면 명치 아래는 심인지 빈지 구별하고 가슴 한 복판이 답답해요. 그러면 눌러서 아프면 심포에 뭐가 체한 거예요. 근데 심포에 뭐가 체하면 뭐가 되냐면 담음이 되는 거예요. 심포는 수소양 3초는 물길이에요. 수거럼 심포는 물길을 흐르는 물, 수액을 주관해요. 그런데 수도를 흐르던 이 수액이 어떤 이유로 변질이 되면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중압등이 뚜렷한 가래는 내관 공선으로 치료해요. 저는 이 경험이 참 많아요. 무조건 전중이 아프면 내관 찌르세요. 그리고 짝을 이루는 공선 쓰는 거죠. 심장이 약하면 족삼리도 추가해주고 매끼도 나왔네요. 전중압등이 뚜렷한데 매끼가 있어요. 그리고 기침도 가끔 한다 그래요. 그리고 중부도 좀 아파요. 그러면 수태음 폐 쪽에서 들어온 매끼로 보고 인후병으로 보고 간사 경거로 치료한다. 이 수거름 심포에 생긴 담음은 주종류, 두 종류. 하나는 족태음 비에서 들어온 담음, 이거는 내관 공선으로. 수태음 폐 쪽에서 들어온 담음은 간사 경거로 치료한다. 딸꾹질 또는 가래, 기침 이런 것과 함께 오는 가래는 간사 경거로 치료한다.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후열, 이 편도선이 목이 열이 많아서 목이 아프면서 따끔따끔하면서 편도선이 부었어요. 그러면 심 아니면 심포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목구멍을 경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호복이 가장 뚜렷하면 간에 금혈이나 화혈 쓰는 거죠. 전중이 뚜렷하면 수거름 심포로 보는데 열이니까 열을 떨어뜨려주는 목혈조합, 거기다가 빨리 열이 떨어지라고 물을 부어주면 더 빨리 꺼지잖아요. 그래서 수혈조합. 지난번에 거골 압등이 뚜렷한 후열, 인통, 목이 열나고 아파요. 그때 수소음심의 목혈 수혈조합으로 치료했어요. 사암침법에서는 소부, 소의 조합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통에서는 소부나 녹음을 주혈로 쓰지 않고 한열 편차에 목혈 조합을 쓴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전중 압통이 뚜렷한 인통, 목구멍이 아프고 열난 환자, 열이니까 중충 대돈 사, 더 빨리 꺼지라고 곡택, 음곡, 보, 편도선염도 그런 거죠.
그 다음, 이건 제가 동시침에서 배운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심장 박동이 약해요. 심장 박동이 약해요. 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심장 박동을 활발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강심한다 그래요. 내관을 중심으로 내관, 간사, 극문혈에 침을 놓으면 강심작용이 있다고 나와요. 더 길게 하려면 내관 아래 한치부터 배릉, 내관, 간사, 극문에 침을 놓으면 강심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혈에 놓아보세요. 강심작용에 쓰는 거예요.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신문, 음극, 통미, 영도혈은 수소음, 심경의 혈들이잖아요. 여기에 침을 4개 쭈르륵 놓으면 잠을 촉진시켜서 최면술이라 그래요. 그리고 심장 쪽을 건드리는 것은 주로 고혈압에, 강심작용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저혈압에 쓰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내관, 간사, 극문에 침을 놓으면 심장 박동을 좀 강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이 냉한 사람 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족신통을 아까 해드렸어요. 발바닥이 아프면 노궁사, 손바닥이 아프면 용천사. 족저근막염에도 그게 해당이 됩니까? 족저근막염은 족소음 신경 쪽의 문제면 족저근막이 염증이잖아요. 예. 그러면 염증을 끄는 건 화혈이에요. 족태양 방광경 쪽으로 생긴 염증은 골륜 양곡으로 치료하고요. 족저근막염이 가만히 있으면 별론데 걸어다니면 엄청 아프잖아요. 예. 그럼 목혈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족소음 신 쪽으로 의심이 되면 태계, 태백 써지는 거죠. 토혈조합 써지는 거죠. 그리고 족저근막염은 종아리를 잘 풀어줘야 돼요. 종아리 잘 풀어줘야 되고 위중사혈은 기본이에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그리고 종아리는 굳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다 침을 놓아요. 아니면 잘 주물러줘요. 그리고 경락을 건드려줘야 되지 경락만 건드려갖고는 승부가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족태양 방광경이면 목혈 화혈 조합에 정근정종 또는 발바닥에 있는 실면혈 이런 혈들이 비방으로 나와 있어요. 동시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수고름 심포와 수소음 심은 총통에서 올려놓은 치염제가 상당히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손쓰지 못했던 고혈압, 저혈압, 부종, 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봤으니까 선생님 어디를 눌러보니까 제일 뚜렷해요. 그리고 환자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데 어디를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전화 받는 게 너무 즐거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전화하시면 복지는 어디가 나오고요. 어떻게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에 침 놓을까요? 그러면 듣는 저도 기분이 좋고요. 설명할 때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빠뜨린 게 있네요. 기상충. 심과 심포에서 기가 상충하면요. 얼굴이 붉어져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협심증이 온다든지 심장마비가 오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눌러봐서 전중이 뚜렷하면 중충부터 사혈이에요. 거골이 뚜렷하면 소충부터 사혈이에요. 생각하기 싫으면 중충, 소충, 피를 물총 쏘듯이 뽑아주고요. 또 하나 심장마비 협심증으로 가슴이 막 조여들고 아프고 통증이 심하면 병원 갈 때 가더라도 곡택, 척택, 사혈이에요. 또 하나 전중이 뚜렷하게 아프면
두 번째 발가락 바닥 쪽 화포혈 사혈이에요. 또 하나 사화 중 사화 외도 사혈을 해요. 이거는 만성이에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쓰시면 좋고요.